여러분, 혹시 냉장고 안에 콩나물 한 봉지쯤은 항상 있지 않으신가요? 가격도 저렴하고 반찬 만들 때 간단하게 쓰기 좋아서 늘 사두지만 사실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그냥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 흔하게 봐서 그 가치를 잊고 있던 이 콩나물이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지 이제야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저는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성훈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보는데 공통적으로 기운이 없다, 피곤하다, 면역력이 약해진 것 같다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약도 좋지만 먼저 식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권하는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콩나물이에요. 왜냐고요? 콩나물은 가격은 싸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은 결코 싸지 않거든요. 단백질, 비타민 C, 아스파라긴산, 그리고 심지어 피부와 머리카락 건강까지 챙겨주는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콩나물에 있는 아스파라긴산은 우리 몸에 쌓인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난 뒤 콩나물국 한 그릇이 그렇게 속을 풀어주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콩나물은 너무 흔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매일 보는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건강은 이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비싼 건강식품, 해외에서 들여온 슈퍼푸드도 좋지만 우리 식탁 위에 늘 있는 이 소박한 식재료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서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예전보다 감기에 잘 걸리는 분들은 꼭 들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몸속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영양이 부족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영양을 채워주는데 콩나물만큼 가성비 좋은 식품이 없어요.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께 콩나물의 진짜 가치를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숙취 해소에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심장혈관 보호, 심지어 다이어트와 피부 건강까지 이어지는 콩나물의 놀라운 효능을 하나씩 풀어드릴 거예요. 듣고 나면 분명 콩나물 보관법부터 조리법까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본 후에는 콩나물 한 봉지를 그냥 부엌 한쪽에 두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작은 보약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생활 속 건강 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콩나물 한 봉지 가격 아시나요? 대형마트 기준으로 보통 1,000원 안팎, 시장에서는 700원, 많게는 500원에도 살 수 있죠. 봉지 안에 들어있는 콩나물 줄기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한 줄기당 100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콩나물이 영양학적으로는 값비싼 슈퍼푸드에 견줘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콩나물은 기본적으로 콩이 발아한 상태입니다. 콩이 발아하면 영양 성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백질 함량은 높아지고 비타민과 효소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발아 과정에서 비타민C가 생성되는데 이게 바로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의 핵심이 되는 성분입니다. 보통 콩에는 비타민C가 거의 없지만 콩나물에는 콩에는 없던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아스파라긴산입니다. 아스파라긴산은 몸속에서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숙취 해소에도 좋지만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뿐 아니라 평소 피로감이 심하거나 근육을 많이 쓰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운동 후 피로가 심한 분들 혹은 나이 들어서 회복이 느린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이 바로 식이섬유 덩어리라는 증거인데요. 이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 예방에 좋고 장 속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은 덩달아 올라가죠. 콩나물에는 칼륨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에 고혈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나트륨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과다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칼륨 섭취가 필수인데 콩나물은 저렴하면서도 쉽게 칼륨을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영양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은 두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콩나물은 이런 변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이렇게 보면 콩나물은 저렴해서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저렴한데 영양소가 가득한 건강식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영양소들이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낸다는 거죠.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고 비타민 C는 면역을 높이고 아스파라긴산은 피로를 풀고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레시틴은 뇌 건강을 지킵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수입 슈퍼푸드 하나 사면 몇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식탁 위에 항상 있는 이 콩나물이 그 비싼 슈퍼푸드 못지않은 건강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잘못 조리하면 그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콩나물이 어떻게 피로를 풀고 면역력을 올려주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와 함께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조리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 나면 오늘 저녁 콩나물국 끓이는 방식부터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피로감 다들 느끼시죠? 몸이 무겁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온몸이 늘어진 듯한 그 상태. 그런데 신기하게도 따끈한 콩나물국 한 그릇을 마시면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콩나물이 피로 회복에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아스파라긴산은 우리 몸속에 쌓이는 피로 물질, 특히 젖산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젖산은 근육을 사용한 뒤 특히 과로하거나 운동을 많이 했을 때 몸에 쌓이게 되죠. 이게 쌓이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피곤함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아스파라긴산이 이 젖산을 분해해 다시 에너지로 쓰이게 도와주기 때문에 피로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콩나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 예방에 좋은 비타민 정도로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로는 단순히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세포가 손상되고 회복이 느려질 때도 옵니다. 이때 비타민C가 회복 속도를 높여주죠. 또한 콩나물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동시에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피곤해지고 작은 감염에도 오래 고생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를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콩나물은 저렴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라서 위나 장이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속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들도 피로와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활성산소라는 유해 물질에 노출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피로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폴리페놀은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몸이 회복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면역력 강화 측면에서도 콩나물은 정말 훌륭합니다. 특히 비타민C와 폴리페놀, 단백질이 함께 작용하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실제로 겨울철 감기 예방 음식으로 콩나물이 추천되는 이유도 바로 이 면역 조합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콩나물만 먹으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피로 회복이 필요할 때는 가급적 아침이나 점심에 그리고 가볍게 데쳐 먹거나 국으로 끓여서 먹는 게 좋습니다. 단 너무 오래 끓이면 비타민C가 파괴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콩나물국은 끓기 시작한 뒤 34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싼 보약을 찾기 전에 부엌 속 작은 보약부터 챙기세요.
그 보약이 바로 콩나물입니다. 오늘 하루 피곤하셨다면 오늘 저녁은 꼭 콩나물국 한 그릇 혹은 살짝 데친 콩나물 무침을 드셔보세요. 단순한 음식 한 접시가 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콩나물이 혈관과 심장, 건강을 지키는 이유와 중장년층이 꼭 챙겨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내용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 질환들은 발병하면 회복이 쉽지 않고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늘 혈관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강조하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 식탁 위에 콩나물이 이런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콩나물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은 소금 속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우리가 하루 식사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이 섭취합니다. 라면, 국물 요리, 젓갈, 가공식품까지 나트륨은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칼륨이 충분히 들어오면 소변을 통해 나트륨이 빠져나가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콩나물 속 식이섬유는 혈관 건강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줄어들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죠. 특히 중년 이후부터는 LDL 수치가 조금만 올라가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이섬유 섭취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콩나물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콩류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인데 혈액 속 지방을 줄이고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혈관 안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포닌은 또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이 생기는 위험을 줄여 심장마비나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도 한몫합니다. 혈관이 손상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산화 스트레스인데 폴리페놀은 활성산소를 없애서 혈관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혈관 탄력이 오래 유지되고 심장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혹시 가족 중에 고혈압이나 심장병, 뇌졸중을 앓았던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유전적 위험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위험이 있어도 생활 습관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식단 관리가 핵심이죠.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콩나물을 조금씩 넣어 보세요. 국, 무침, 잡채, 비빔밥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고 조리도 간단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콩나물국을 끓일 때 소금을 줄이고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국물 맛을 내면 혈압 관리에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콩나물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이 점차 안정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관을 지키는 건 거창한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매일 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콩나물 하나 올리는 것, 그 작은 선택이 5년, 10년 뒤에 심장과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콩나물이 간 해독과 숙취, 해소에 탁월한 이유와 술을 마신 다음 날 콩나물국이 왜 그렇게 속을 풀어주는지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유난히 콩나물국이 생각난 적 있으신가요? 그냥 해장국집에서 많이 팔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 우리 몸이 실제로 콩나물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면 아마 술자리 다음 날 냉장고를 열자마자 콩나물부터 찾게 되실 겁니다. 콩나물이 숙취 해소에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스파라긴산입니다. 이 성분은 피로 회복뿐 아니라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 아세트알데히드를 빠르게 분해하고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에 오래 남으면 두통, 메스꺼움, 구토 같은 숙취 증상이 심해집니다. 아스파라긴산이 이 독성 물질을 잡아주니 속이 한결 편해지는 거죠.
또한 콩나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될 때 간세포가 손상을 받는데 비타민C가 이런 손상을 줄여주고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덕분에 술로 인해 간이 혹사당한 날 콩나물국 한 그릇이 간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글루타민은 간 해독 작용을 돕고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떨어진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몸이 무기력해지고 쉽게 피곤해지는데 글루타민이 이런 증상을 완화해 주는 거죠. 그리고 콩나물에는 수분과 전해질이 풍부합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강해서 탈수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숙취 때 머리가 지끈거리고 피부가 푸석해지며 전신이 나른해지는 겁니다. 콩나물국은 따뜻한 국물로 수분을 보충하고 칼륨 같은 전해질을 공급해 탈수 증상을 완화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많이 마셔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간 건강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으니 평소에도 간을 지켜주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콩나물은 저렴하고 조리하기 쉬워서 간 건강을 챙기기에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효과를 더 높이려면 콩나물국을 끓일 때 콩나물 머리를 꼭 포함하세요. 많은 분들이 비린내를 줄이려고 머리를 떼는데 사실 머리 부분에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끓일 때 뚜껑을 완전히 열거나 완전히 닫고 끓이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뚜껑을 열었다 닫으면 비린내가 올라오고 영양 손실도 커집니다. 술을 자주 마시지 않더라도 콩나물은 간 해독을 돕는 식품이기 때문에 평소 피곤이 잘 쌓이거나 간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제 콩나물을 먹을 때 효과를 2배로 올리는 방법과 영양을 최대한 보존하는 조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 나면 오늘 저녁부터 콩나물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 많죠. 콩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콩나물의 영양을 최대한 살리고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먹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실 겁니다. 첫 번째, 조리 시간입니다. 콩나물의 비타민C는 열에 약합니다. 오래 끓이면 쉽게 파괴되죠. 그렇다고 아예 끓이지 않으면 콩나물 특유의 비린내가 남습니다. 해답은 짧고 확실하게입니다. 콩나물국을 끓일 땐 물이 끓기 시작하면 34분 안에 불을 꺼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비타민C와 아스파라긴산이 줄어들어 효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뚜껑 관리입니다. 콩나물 끓일 때 뚜껑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게 비린내의 주범입니다. 콩나물은 끓이는 동안 뚜껑을 아예 열어두거나 끝까지 닫아두어야 합니다. 중간에 열면 콩나물의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냄새가 올라오고 영양 손실도 심해집니다. 세 번째, 머리와 뿌리 제거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뿌리를 떼고 먹지만 사실 뿌리에도 영양이 풍부합니다. 특히 아스파라긴산이 머리와 뿌리 부분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린내만 잘 잡으면 뿌리째 먹는 게 더 좋습니다. 혹시 식감이 거슬린다면 뿌리 부분은 깨끗이 손질해서 최소한으로만 잘라내세요. 네 번째, 생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콩나물 무침을 할 때 너무 오래 데치면 아삭함이 사라지고 비타민이 줄어듭니다. 물이 팔팔 끓는 상태에서 콩나물을 넣고 1분 정도만 데친 뒤 찬물에 바로 헹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색이 선명하고 식감과 영양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재료와의 궁합입니다. 콩나물은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철분 흡수를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쇠고기나 간 같은 철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반대로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과 같이 먹으면 콩나물의 칼륨 효과가 반감되니 주의하세요. 여섯 번째, 저장법입니다. 콩나물은 하루만 지나도 수분이 빠져 식감이 떨어지고 영양 손실이 시작됩니다. 가능하면 산 당일에 먹는 게 가장 좋고 보관할 땐 물을 가득 붓고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23일은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콩나물의 하루 권장량입니다. 성인 기준 하루에 5만 100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 끼니마다 조금씩 나눠 먹는 게 좋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다고 건강 효과가 더 커지는 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콩나물은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능이 달라집니다. 짧게 끓이고 뚜껑은 확실히 관리하며 뿌리까지 활용하면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영양소와의 시너지까지 챙기면 그야말로 100원짜리 슈퍼푸드의 가치를 200원, 300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장에서 콩나물을 오늘 저녁 식탁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간단 레시피와 꾸준히 먹었을 때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장바구니에 콩나물이 자동으로 담겨 있을 겁니다. 이제 콩나물의 효능을 다 아셨으니 실천만 남았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콩나물 한 접시만 올리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콩나물국입니다. 물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시원한 국물을 낸 뒤 끓기 시작하면 손질한 콩나물을 넣고 34분만 끓이세요. 뚜껑은 끝까지 닫아 비린내를 잡고 영양 손실도 줄입니다. 반찬으로는 콩나물 무침이 좋습니다. 팔팔 끓는 물에 1분만 데친 뒤 찬물에 헹구고 참기름과 소금, 다진 마늘로 간단히 무쳐내면 아삭함과 영양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국과 무침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면 한 끼 식사에서 콩나물의 효능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먹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주 34회 이상 꾸준히 섭취하면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혈관 보호, 간 건강까지 골고루 챙길 수 있습니다. 100원짜리 식재료가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거창한 시작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녁 콩나물로 건강을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